안녕하십니까. 2022년 재외동포를 위한 주 시애틀 총영사관 주최 안전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주 시애틀 총영사관 해외안전 담당 이지영 실무관입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페더럴웨이 앤디 황 경찰국장님과 주 시애틀 총영사관 김현석 영사의 대형 재해에 대한 강연으로 우리 지역 내 재외 국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재외 동포를 위한 안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서원지 총영사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앤디 황 경찰국장의 강연과 질의응답, 김현석 영사의 강연과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안내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서원지 총영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영사님께서는 단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저희가 주최하는 안전 세미나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입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3가지 목표 중에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일 첫 번째가 한인사회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동포들의 정치, 경제적 권익 신장,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동포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치. 이 3가지 목표들을 향해서 지난 1년 7개월 정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마 올해만 벌써 이제 이 총격 사고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벌써 시애틀에서 2번 있었고 얼마 전에 또 타코마에서도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셨고 두 번째는 정말 묻지마 총격,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우리 임산부가 사망을 한 그런 또 총격 사건이었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로서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이 안전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 가장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본인의 생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이민 생활에서 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런 또 생계를 지키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저도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식에 참석을 했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인 사회도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는 또 이 시애틀 경찰국장,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타코마 경찰국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페더럴웨이는 또 특히나 자랑스러운 한인께서 우리 또 경찰국장을 맡아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또 안심이 되고 또 리누드, 에드몬스, 저희 한인들이 모여 사는 많은 밀집 지역의 경찰국장들을 제가 와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또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에 있어서 정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먼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이 조그만 차이지만 큰 결과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걸 배우시고 또 그리고 같이 또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 총영사관에도 알려주시고 저희가 항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저희 총영사관을 또 이렇게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모든 거를 퍼펙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희도 굉장히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 많고 그리고 또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게 하나 여러분들의 가진 여러 가지 지혜들, 컬렉티브 위즈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완성하는 것들이 이게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또 뭐 잘못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파트너로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도와주고 또 상부상조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시는 우리 앤디향 국장님 정말 너무나 바쁘신 이 와중에도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순서로는 앤디 황 페더럴웨이 경찰국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미국 본토 최초의 한인 경찰국장이자 지난 31여 년간 페더럴웨이 지역의 한인 및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앤디 황 경찰국장님은 법 집행에 대한 최고 수준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주 국가 인증을 위해 부지런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앤디 황 경찰국장님의 경험과 리더십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앤디 황 경찰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첫째로는 제가 한국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섞는데 그래도 한국말로 최고 노력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하는데 영어를 좀 넣어도 저 생각에 미국에 사는 분들이니까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스 리가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한국말로 좀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을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쓴 걸로 하고 이 audience 좋게는 저기 한국말로 통역한 슬라이드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찰 일을 36년을 했습니다. 제가 올림피아 경찰서에서 경찰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한 10년 하다가 96년도에 페드웨이 경찰로 왔습니다. 제가 그때 police lieutenant으로 계급 이유 때문에 페드웨이로 트랜스퍼했어요. 그래가지고 계급이 계속 올라가다가 페드웨이에서 9년 동안 부서장 하다가 지금 서장 한 일이 한 10년 됐습니다. 페드웨이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범죄 안전 쪽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6년 경찰 일 하면서 이 워싱턴 주가 얼마나 위험해졌나 5년 동안 특별히 last 3 years에 얼마나 이 워싱턴 주가 바뀌었나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하고 왜 그렇게 됐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애틀, 노스웨스트 이쪽으로 이사 올 때 굉장히 안전해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이 3년 안으로 we're probably living in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in America today. 그렇게 심하게 지금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저기 많이 당하는 또 크라임들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특별히 동양 사람, 한국 사람만 아니고 동양 사람들 그런 쪽으로 크라임 사건들이 좀 많이 생겼고 그걸 제가 좀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저 집을 어떻게 개인 individually 더 protection을 할 수 있나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큰 픽처를 봐야 돼요. 워싱턴 주가 제가 얘기한 대로 워싱턴 주가 얼마나 위험해졌나 그 번호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페더웨이 쪽으로 로컬 쪽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 그 영어로 말하면 home invasion, burglary 그런 사건이 좀 동양 사람들 특별히 시애틀하고 그런 사건이 좀 많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자동차 훔치는 거. 그리고 범인들이 요새는 저기 좋은 차들을 carjacking 합니다. BMW 특별히 비싼 차, 총 대고 차를 훔칠 건데 비싼 차 같은 거를 지금 carjacking을 하는 사건이 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하나, 총 쪽으로 법쪽 총대에서 그런 거 잠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도 미국의 그 mass shooting, active shooting 그런 총 사건이 지금도 많거든요. 4사람 넘게 총 맞으면은 그거를 mass shooting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금 미국 1년에 보면 한 600 incident, 600 정도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것 쪽으로 제가 그런 사건이 만약에 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안전하고 살할 염려가 최고 best chance 있나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게 워싱턴 주 살인 사건 42년 동안 우리가 기록 킵하는 동안
이 살인 사건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1919년 보면은 살인 사건이 201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 안에 2022년에 944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다 2배 됐습니다. 3년에. 그리고 23년도 this year도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Maybe 400. 그러니까 이 워싱턴주의 기록에 2021년에 기록이었어요. 살인 사건이. That was 325, 325. 작년에 22년에 다시 또 기록을 깼어요. 344.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like 93년, 그때 보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그때 미국이 그 drug epidemic, 마약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특별히 한국말로 잘 모르니까 마약병, 그 crack cocaine gang 그 크라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그래도 이 번호가 굉장히 안전한 주로 들어갔어요. 미국 전체를 본다면.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에서 굉장히 심하게 법 같은 걸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감옥살이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범죄가 줄었어요. 미국에. 워싱턴도 줄고. 그러니까 you can see 여기 최고 얕을 때가 굉장히 안전했어요. 근데 작년 제가 얘기한 대로. 근데 지금 또 drug epidemic이 또 왔어요. 이 판에는 fentanyl. 근데 fentanyl가 crack cocaine보다 더 심해요. 이 fentanyl addiction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linically 병원 뭐 support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마다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carjacking, home burglary 이런 crime들이 정확히 percentage를 얘기는 못해도 굉장히 높아요. Maybe 80%? 이 지금 drug epidemic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졌고 그리고 특별히 왜 워싱턴이 지금 미국 전체는 크라임이 주는데 살인사건도 줄고 그러는데 왜 워싱턴은 계속 올라가냐. 2년 전에 무슨 마약이든지 다 써도 법 위반이 아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나빠지고 작년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서부터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마약 쓰면은 다시 경찰들이 arrest 할 수 있게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나 마약 써도 법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미국 전체에서 워싱턴하고 오레곤밖에 그 아무나 마약 써도 괜찮을 때가 딱 2군데였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서부터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anti police movement 그런 것 때문에 경찰들을 굉장히 suppress했어요. 힘들게 경찰 힘을 많이 뺐죠.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경찰 일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은 이 1000사람의 경찰이 몇 사람이 워싱턴에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시작 보면은 1.73 1000사람의 한 경찰이 그 정도 있다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경찰들이 쭉 내려가다가 last 3 years에 경찰 떨어지는 거 보면 지금은 1.35 1.35 per thousand. 지금 워싱턴 주가 경찰 지금 한 7,000명, 8,000명이 더 있어야지 이 미국 전체 average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 지금 경찰이 워싱턴 주에 지금 경찰이 1,600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한 7,000명, 8,000명이 더 필요해요. 경찰이 너무나 부족하고 뭐 페드웨이 경찰서만 아니고 시애틀 everywhere 더 뭐 worst place도 있고 좋은 데도 있지만 지금 경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예, 우리가 다 지금 근데 많은 경찰들이 그것만 아니고 또 워싱턴 주에서 범인이 차를 훔치든지 any property crime 뭐 차로 빌딩을 부닥쳐 가지고 burglary 뭐 grocery store 다 훔쳐갔다 그래도 경찰이 그걸 봐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워싱턴 법으로 지금 당장은 이 미국 전체에 워싱턴 주밖에 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 판에 또 법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 로코에서는 굉장히 그 시장들, 시시원들, 뭐 경찰서장들 그걸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스테이트에서 진짜 사실로 그 policy 그 decision이 state level에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화난 상태예요. 우리 city federal council presentation 할 때도 이렇게 영어로는 조금 더 잘하지만 이런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경찰들이 무슨 사건이 나서 경찰들이 범인을 못 쫓아간다 그러면 like what?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쫓아가면 누가 이거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아는 거예요. 차 훔치는 거 그런 것 쪽으로.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살인 사건이 계속 올라갔다고 얘기했고 지금 2배가 됐고 3년 안으로. 그리고 이 킹 카운티에서 22년도에 살인 사건이 124. 제가 얘기한 대로 394 살인 사건에서 저기 124 킹 카운티. 그리고 특별히 킹 카운티가 더 특별히 위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킹 카운티 최고 많고 제가 조금 있으면 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지금 작년에 750사람이 죽었습니다. Every day 두 사람씩 워싱턴주에서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것 번호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거예요. 보통 20-year high, 20년 동안 이게 최고 높은 번호고 그리고 이 미국 전체에 지금 last year to 범인 crime, homicide rate이 지금 줄고 있는데 워싱턴주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 FBI 리포트를 보면은 작년 거 미국 전체는 살인 사건이 6.1%가 줄었습니다. 워싱턴주는 16.6%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보여줄 건 이제 교통 차 훔치는 거. 이 워싱턴주가 per capita 인구로 비해서는 we're number one. 차 범인들이 훔치는 거. Not even close. 다른 주에 가까이 오는 주도 없습니다. 번호를 봐서 그냥 차 훔친 번호를 보면은 우리가 4등이에요. 1등이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워싱턴. 우리가 8 million people도 안 살아요, 워싱턴이. 이 주들이 얼마나 더 큰 줄 아세요? 7배, 8배 더 커요. 워싱턴주 인구보다. 근데 우리가 4등이고 인구를 봐서는 we're number one. Okay? Number one, 제가 얘기한 대로 경찰이 저녁에 일하다가 stolen car를 찾아도 we have to let it go. Okay? 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우리가 경찰차를 이렇게 막고 완전히 박스는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막 차로 막 바꿔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우리 경찰차가 모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damage 나서 insurance보다 we won't have enough cars.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택틱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police department won't be in business.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발통 deflate 하는 rat trap 뭐 그런 거 쓰면서 하는데 매일마다 지금 하루에 average 봐서 like 하나 반 범인들이 우리가 emergency 불을 켜도 그냥 도망가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고 그래서 이 번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2021년 7월 달에 그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1년에 한 10범인이 그냥 도망갔어요. 경찰이 쫓아가도. 그래도 그때는 쫓아갈 수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법이 바뀌었죠. 제가 얘기한 대로 72번이 있었고 22년 된 431번 시츄에이션이 그냥 범인들이 도망갔어요.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 기록 우리 경찰들이 시켜가지고 기록한 거지 600도 될 거예요. 이거 그냥 경찰들이 그냥 기록 안 적은 거. 그리고 지금 October 11까지 319. 저 생각에는 400도 넘을 것 같아요. This year도. 그러니까 그게 첫째는 프로블이고 자동차 옛날에는 한 워싱턴 그래도 높았어요. 25,000, 26,000 차 훔쳐도 1년에 그것도 굉장히 미국 전체 보면 높았어요. 근데 작년에 47,000 넘게 차를 훔쳤습니다. 이 워싱턴 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얘기한 대로 미국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마약 때문에 지금 항상 이런 범죄 뭐 안전한 그런 쪽으로 가면 드러그 에피데믹 때 항상 그게 오거든요. 다시 왔어요. 요판에는 더 심해요. 그 fentanyl 드러그가 더 심하니까. 그리고 이 fentanyl 드러그가 synthetic 드러그이지만 그 material은 다 중국에서 오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95%는 멕시코에서 그 마약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멕시코 border secure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organized crime drug cartel가 every day thousands and thousands of drugs coming out.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마약 그게 벌써 워싱턴이 심했는데 2021년에 그 마약을 법을 그 Blake decision 할 때 법 만드는 사람이 그 영어 한국말로 절대로 무슨 말 그 한 word만 넣었으면 돼요. 그게 knowingly possess 그 법을 그냥 사람들이 마약 쓰면 그 감옥살이 안 가게 arrest 안 할 수 있게 법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drug epidemic 그 situation이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experiment 한 거예요.
but it failed miserably. 지금 situation isn't good. Okay. 그래서 그 설명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약으로 지금 작년에 1,001 마약 오버도스로 킹 카운티에서만 죽었거든요. 근데 10월 달 정도에 벌써 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한 거진 다 1,000 됐고 이제 뭐 1,200, 1,300 될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드러그 오버도스가 킹 카운티에 죽는 사람들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왜 제가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왜 크라임이 올라갔나?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나고 그때 경찰들이 좀 고칠 게 있었겠죠. 그죠? 뭐 any profession이 퍼펙트이 아니니까 고칠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심하게 쪽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엔 reasonable suspicion으로 범인들을 컨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경찰들이 라디오 전화 오고 리스폰드 하다가 저 차가 범인인 것 같다. 저 사람이 description이 맞는다. 우리가 detain하고 떠난다 그래도 no you're not 하고 physical force detain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0년 그 법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probable cause가 있어야지 누구를 detain 할 수 있다. 이제 그 법이 나오는 바람에 그거는 간단하게 그 스탠드는 확실하게 범인이다. Like witness가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근데 그 인포메이션이 경찰이 가면서 obtain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victim을 먼저 contact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진다 범인이 그때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제가 얘기한 대로 미국 전체 그런 법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8개월 있다가 그 법을 또 reverse 했어요. 그건 너무나 심했다. 그래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 next year, it only took 8 months. They reversed that law. That's just the beginning.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최고 심한 거는 범인들을 차로 못 쫓아가는 거. 경찰들이 그 이슈 때문에 자동차 훔치는 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범인들이 내가 차를 훔쳐서 운전하고 다닐까 말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경찰이 쫓아와서 arrest 할 수 있잖아요. 감옥살이 가기 싫으니까. 지금은 왜 차를 안 훔치겠어요? 차 훔치는 게 common, just basic 101. 왜냐하면 차를 훔쳐도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고 무슨 크라임을 해도 우리가 더 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디텍션이 더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grocery robbery든지 뭐 organized shoplifting이든지 carjacking이든지 shooting이든지 총사건이든지 다 보면은 99% 다 차 훔쳤어요. Just about every crime now. So it is 진짜 큰 프로블럼이 생겼어요. 워싱턴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찰 줄었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 일도 많이 안 들어와서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더 apply하고 좀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 찾지를 못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법을 만들었지만 경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 오퍼레이션 쪽으로는 법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policy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됐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경찰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 이제 감옥살이 갈 거다. 그러니까 많은 경찰들이 오케이 내가 일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법이 바뀌면서 범인을 못 쫓아가야 되는데 let's say 차 훔친 거를 경찰이 쫓아갔어요. 그럼 the officer can be charged with a crime. 옛날에는 hey 저녁에 낮에 차 바쁠 때 체이스하지 말면 경찰서에서 그냥 혼날 수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경찰들이 감옥살이가 갈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they have a lot of fear. 그래서 지금 봐서는 범인들이 they have more rights than victims.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워싱턴 주에 감옥살이 그러니까 1년 넘게 가는 데는 미국 말로는 prison이라고 하고 1년 밑으로 가는 감옥살이는 jail. 그래서 지금 prison에서 한 5년 안에 5-year span에 prison population을 30%를 줄였어요. 3분의 1을 줄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last 1년, 2년 안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2018년에는 지금 워싱턴 그 prison population이 18,00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00밖에 안 돼요. 인구는 늘었는데 5년 동안 계속 인구는 늘었는데 prison population 계속 줄이는 거예요. 계속 일찍 릴리스하고 뭐 그 electronic home monitor 릴리스하고 그거를
경찰에서 볼 때는 that's not good. 그 사람들이 프리즌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6,000명 사람이 6,000명 플러스 사람들이 they're in our communities. 그러니까 it's not good.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마약 situation 때문에 it's not good. 그리고 이 그 감옥살이 population을 보면 이 state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킹 카운티도 이 그 jail population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over time. 그리고 옛날에 젊은 애들은 거진 다 킹 카운티에서 감옥살이 안 간다고 봐도 돼요. 차 훔쳐도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지금 한 30명 애들 18살 밑에 지금 한 30명밖에 안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250 애들이 300명 애들이 이렇게 락업 됐거든요. 지금은 한 25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킹 카운티하고 스테이트 그런 이슈가 제가 볼 때는 as a police professor 확실한 거예요. 뭐냐면 punishment가 있어야 돼요. accountability가 있어야 돼요. 왜냐? 제가 볼 때는 victim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영어로 말하면 뭐 저기 억울한 사람들 그런 거 저도 이해해요. 뭐냐면 한국 사람도 억울할 때 당할 때 있고 그것도 이해해요. 범인 rights도 제가 이해해요. 그게 왜 미국이 좋은 건지 알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이유 없이 그냥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경찰에. 그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disrespect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만 너무나 신경 쓰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what about them? 그래서 지금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it's way off. 그리고 저가 틀리다 그러면 아무나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지금 영어로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게 사람들한테 if I'm wrong, tell me I'm wrong. 제가 지금 36년 일하면서 워싱턴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I've never seen it this bad. period. 그리고 워싱턴 지금은 페더럴에 대해서 crime 범죄 쪽으로 제가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9 months 9개월 거 1월 달서부터 9월 달 거 22년, 23년 비교하는 겁니다. overall federal crime rate이 22년보다 23년 5%가 올랐고요. 우리가 21년에는 이게 한 가지 21년에 살인 사건 8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벰버 지금은 이제 10번 됐죠. 10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경찰서가 그 solve rate, homicide, 살인 사건 solve rate 80%입니다. 10개가 지금 이거는 날짜가 조금 틀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저께 저기 오라일리 거기 auto parts store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80% 이 미국 전체 보면은 지금 murder solve rate가 56%. 이 미국 전체. 그래서 페더럴 경찰서 형사들이 일을 잘하고 있고요. 다른 큰 경찰서 이런 데 보면 우리 경찰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뭐 잘난 차는 게 아니고 우리 형사들이 일을 잘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한국말을 모르는데 이것도 manslaughters는 실수로 총 가지고 놀다가 누구를 실수로 쐈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 작년에는 하나 있었고 this year는 없었고 그리고 sex offense는 제가 이거를 번호가 좀 높은데 보면은 like stranger rape 하나도 없어요. 이건 보통 보면은 서로 아는 사이, 뭐 families 안의 situation들이고요. 그리고 robbery, 이건 이제 robbery는 총 같은 거 보통 가지고 오는 건데 15%가 올랐고요. 그리고 aggravated assault, 심하게 누구를 다쳤거나 그런 사건들은 그것도 올랐고,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commercial burglary, 뭐 building breaking 그런 거, break-in이 좀 심해졌어요. 요새 옛날에는 창문 깨트리고 뭐 pry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차로 박아요. Right? Guaranteed to get in. 그리고 홈친 차고 why not? It's easy, right? 차로 박으면은 get a big opening.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섞였고 그래도 overall 번호 보면 괜찮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홈 브레이킹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페더럴에만 봐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650 그런 홈 브레이킹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200. 그러니까 왜 홈 브레이킹 범인들이 그게 줄었나 하면은 많은 집들이 이제 video surveillance, home surveillance system 그게 많이 그런 게 더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크라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대고 차 훔치는 게 carjacking이 오래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범인들이 차 박아가지고 carjacking 하는 거 있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라니까 또 택틱을 또 금방 바꿔요. 그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 일부러 박은 것 같다. 교통사고 같지 않다. 사람들이 느낌이 생기니까 지금은 집에 따라와요. 집에 따라와서 사건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금방 바뀌어요. 얘네들이 하는. 근데 차 훔치는 거 총 대고 좀 바뀌었으면 좋고 그리고
purse snatching, grocery store에서 쇼핑카를 그런 데서 특별히 나이 들은 분들이 많이 좀 당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근데 또 한 가지 또 그게 바뀐 게 또 여자들이 많이 이런 크라임을 갑자기 늘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robbery 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저께도 grocery gas station은 여자가 총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Two women. 그러니까 보면은 이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 여자들도 이제 총 들고 크라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 homeless person인데 텍사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5 robberies 한 거야. 3 gas station. 그래서 처음에는 smoke shop 갔고 그다음에 멕시칸 레스토랑 가서 robbery 했고 총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 320가 military gas station 총 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320가 I5 gas station 들어오고 320가 Safeway 저기 gas station 총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점이 사람들을 클럭들을 겁주려고 무릎하게 앉으라고 하고 face away from me. 그러니까 이게 like 자기가 execute 할 것처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he became our number one priority. 범인 잡았어요. 잡았는데 일주일 안에 5 robbery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homeless person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총을 안 쏴서 다행이고 그리고 그저께 purse snatching 하는 사건들을 범인들을 잡았는데 나이가 13살, 14살이에요. 하나 남자, 여자. 그리고 집에서 도망간 애들이고 할머니 미안합니다. 나이 분들이 펄스 놓치게 싸운 거예요. 발로 얼굴까지 찼어요. 그 정도까지 심하게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도 토요일 날에 잡았어요. 재밌는 스토리 듣고 싶어요? 제가 진짜 재밌는 스토리예요. Saturday 우리 와이프랑 저랑 카스코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라디오 이걸 듣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프레스 릴리스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범인이 차를 크래시했고 운전사는 잡았고 패신저는 발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guess who spotted the passenger bad guy? 예, 저 와이프랑. 그래서 제가 발로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저를 수갑을 갖다 줬어요. 저 차에서. True story. 재밌는 스토리. 그리고 제가 우리 경찰서대에서 페드웨이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이 accreditation이라는 게 학교 말하면 대학교도 accreditation이 있고요. 한국말이 그럼 진짜 뭐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병원도 accredit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law enforcement도 accreditation이 clear에서 받는 게 중요하고 스테이트에서 와스펙에서 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 페더럴 경찰서가 이 accreditation이 양쪽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워싱턴주에서 both accreditation 있는 경찰서가 딱 3경찰서밖에 안 돼요. University Washington, Pasco, Federal Way. 그리고 National Accreditation 있는 경찰서는 워싱턴주에서 8경찰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State Accreditation 있는 거는 54 경찰서가 한 250 경찰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accreditation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police reform 쪽으로. 그래서 이 간단한 이게 하는 게 간단하지 않고 우리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 2022년에 State Accreditation도 받아가지고 both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째로는 얘기해주고 싶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이 Mobile Surveillance Training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시스템이 우리 Safe City 프로그램 랑 타이 됐는데 우리 페더럴가 지금 보통 시리보다 카메라 시스템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460 뷰가 있고 이 트레일러들은 2개를 옮길 수 있어요. 어디 뭐 특별히 뭐 강도 그런 게 있다, grocery store 글로 옮길 수도 있고 뭐 purse snatching이 있다면 글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2개가 있는데 지금 카운슬한테 가서 이게 굉장히 해보니까 비즈니스들이 계속 막 트레일러 좀 갖다 달, 우리들이 호텔을 갖다 달라 뭐 그래서 2개를 더 리퀘스트해서 2개를 지금 돈을 받았고 12월 달에 가서 또 시의원한테 2개 더 사고 싶다. 근데 하나에 6만 불씩이에요.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 살 수가 없고 사실로 또 나도 재밌는 소리는 제가 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찰서를 비슷했거든요. 이 Sister City 트립 할 때 제가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갔는데 서울 경찰서를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방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911 call receiver들이
아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방에 가면은 이 워가 한 3층 되는 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저기 그 TV 모니터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보고 저도 페드로의 경찰서도 그렇게 크게는 할 수 없고요. 조금만. 근데 우리가 인시던트 커맨드 룸이라고 TV 모니터 벽에 굉장히 저기 벽에 큰 걸로 모니터가 굉장히 많고 한국식으로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저가 서장된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 우리 세리에서는 반대를 안 하거든요. 이 카메라 쪽으로 계속 스테이트에서 그랜트 머니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페드로에서 교통사고 나잖아요. 무슨 인터섹션에서 95%는 비디오에 다 돼 있어요. 많은 세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범인 잡을 때도 경찰들이 차 안에서 비디오 시스템으로 범인을 쫓아갈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커맨더들이 헤이 범인이 지금 여기 있다. 지금 패시픽 하이웨이 계속 걸어가고 있다. 아직도 계속 1년마다 카메라를 앱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은 그 범죄 그런 사건도 이거를 서브하고 사실로 제가 5 robbery 범인 잡은 것도 우리 카메라 시스템으로 잡았어요. 범인이 그 robbery 하기 전에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빼고 한 다음에 다시 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텔 옆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세이프 시티 카메라가 그걸 캡처했어요. 인베스티게이트 하다가. 그래서 그런 점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테크놀로지로 경찰서가 나갈 거고요. 우리 자동차에 또 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 있어요. 이게 automatically license plate 같은 걸 계속 읽어요. 막 차 훔쳤다 그런 거 범인 원하는 범인이 있으면 우리 지금 4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더 살까 지금 생각이고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가 진짜 좋았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나쁜 점은 훔친 차를 찾는데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찾기는 해요. 근데 많은 차들이 범인들이 놓고 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거 빨리 찾아내고 무슨 강도 범인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경찰이 운전하다 그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alert 되고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도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페드로에서는 그래피티를 못 찾습니다. 찾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세리에서 one graffiti technician을 저기 쓰면서요. His only job is to remove graffiti every day. 그래서 freeway, 페드로웨이 지나가든지 페드로웨이 시티 안에 자체 보면 you won't find graffiti. 저기 5서부터 freeway 타고 가보면 graffiti 많이 보이죠. You won't see that in Federal. 그래서 잘난 체 할 수 있는 That's something we're proud of.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ederal에서 homeless tent 같은 거 안 보일 겁니다. We don't allow it.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Special Operations 중에 경찰들이 있습니다. 5 경찰들이요. Their job 지금 homeless issue 이런 이슈가 많이 problem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team of 경찰들이 homeless issue로 지금 항상 patrol하고 무슨 캠프 생겼다 그러면 거기 가서 You can't be here. 항상 그 code enforcement이랑 일하면서 You won't find illegal encampments in federal.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없앱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Okay? You won't find a tent in federal. 그리고 8월 16일서부터 근데 홈 사람들이 저기 페드로웨이가 패시픽 하이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홈 사람들이 버스 타고도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you'll see some. 근데 다른 도시보다 훨씬 패시픽 하이웨이 있는 도시보다 다른 도시보다 우리 페드로웨이가 훨씬 깨끗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we don't allow them to be on the sidewalk, camping, sleeping. We have ordinances for that. 예? 그리고 8월 16일서부터 저기 그 drug enforcement 우리가 시작했어요. 벌써 operation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open drug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drug 쓰고 그러는 게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요새는 마약을 써가지고 마약에 저기 effect 있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arrest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옥살이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arrest해서 감옥살이 가서 court 가서 우리는 출명 원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fentanyl은 혼자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쓰다가 죽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 home invasion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타겟을 합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을 약하게 보고 범인들이 총 없다고 저기 믿고 그리고 좋은 게 집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캐시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니까 스크세스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첫째로는 집에 가는데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 집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많은 데로 가든지 경찰서로 가든지 이 home invasion이 보통 저녁에 happen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케이스들 보면 사람들이 캐시를 이겨가지고 오는 거, 뭐 카시노에서 온다, 범인들이 거기서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조심할 거는 비즈니스 하면서 인플로이들이 비즈니스 프랙티스를 알잖아. 언제 집에 가고 그러잖아. 인플로이들이 직접 안 할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 이 사람들 돈 있다, 비즈니스 잘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해결하고 비즈니스를 오퍼레이트 하는 거를 사실로는 그걸 좀 시크릿으로 하는 거 좋고, 사실로는 인플로이들이 이 주인들은 돈을 안 가지고 간다. 그게 사실은 최고 안전해요. 뭐 비즈니스 안에 뭐 시멘트 안에 세이프를 넣던지 하고 낮에 은행을 가든지 패턴을 바꾸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같이 한국 사람들이 일한다 그래도 집에 돈 가져간다 알면은 올 수가 있어요, 집으로. 왜냐면 한국 사람들 그 홈 버글리 어쩔 때 보면은 막 칼펫까지 뜯고 막 벽들 막 구멍 뚫고, 왜냐면 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로는 누가 집에 따라오는 것 같다. back to home invasion 그런 거면 집으로 가지 말고 911 전화해서 나를 누구를 따라오는 것 같다. 계속 운전하고 범패도 뭐 사고 난 것처럼 하려고 해도 이상한 것 같으면 계속 운전하고 911 전화해서 hey, 누가 나를 박았는데 내 생각엔 좀 이상하다. 나는 계속 운전하고 경찰서로 간다. 그러면 레코드도 있고, 예? 경찰이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범인들을 굉장히 좀 잡고 싶은데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차를 바깥에 놓으면 그라지 도어 오퍼너를 차 안에다 넣어놓지 마세요. 창문 깨트리고서는 그라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녁에. 첫째는 그렇고, 그리고 그라지 도어도 낮에 집에 있다고 그래도 그라지 문 열고 뭐 집에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집에 있을 때 집에 있다고 그라지 문 열어놓으면 안 돼요. 요새는. 예? 그라지 문도 닫고 무조건 더 집 안에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집에 그 문을 딱 볼 때 누가 발로 차고 어깨로 밀어도 문이 안 열 정도로 확실하게 럭 같은 디바이스를 하세요.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불러서 뭐 친구를 쓰든지,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3인ch 스크류 같은 거를 그 애마존 가면 럭 같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3인ch 해가지고 럭 있는데 maybe 6inches 정도 올려서 하면은 발로 차도 문을 절대로 못 열게 그런 쪽으로 하고, 바깥에 누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 라이트가 motion detector 있어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걸로 하고, video surveillance 있으면 좋고요. 알람이 사운드에도 소리 나는 거, 누가 브레이킹 해도 집에 있든지 없든지 소리 나면 범인이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집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알람 시스템을 해놓고 저녁에 다시 안 나갈 거면 perimeter만 알람을 해놔도 되고, 그리고 잘 때는 슬립 모드로 해놔가지고 알람 시스템 다 그렇게 버진다. 잘 때 누가 문 열면 소리 나게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고, 조그만 개 있어도 좋고, something to wake you up.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첫째는 home invasion.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심한 크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regionally 보면은 동양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이 당하는 크라임이에요. 이거 많지는 않지만 동양 사람들이. 그리고 carjacking, 이게 진짜 new trend에 너무나 지금 뭐 너무나 많아진 거, 이 region에. 이스턴 워싱턴 제가 얘기할 거 없어요. 거기도 있겠죠. 근데 사실로는 진짜 이 퓨지 사운드 region에서 carjacking이 제가 인포메이션 받는 거는 거진다 킹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저한테 이슈 있는 jurisdiction에서 인포메이션 우리가 circulate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 carjacking is happening everywhere.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재밌어서 한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 excitement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it's their chance to drive a BMW.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차들을 타겟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왜 싼 차, 뭐 키아, 현대를 왜 총대고 훔쳐요? 뭐 총대고 훔칠 거면 아무나 take a nice car. 그래서 요새 저 계속 보면은 자꾸 BMW가 특별히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나오거나 들어갈 때 이렇게 누가 바깥에 있나, 그라지에서 집에서 나올 때 딱 차만 타지 마. 될 수 있으면 사실로는 그라지에 나와서 집 옆에 잠깐 보고 everything okay 하나 차 타고, 그럼 차 타면 위험해지거든요. You're not mobile. 도망갈 염려가 줄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항상 차 탈 때 보고, 뭐 쇼핑하고 나올 때 텍스팅 뭐 누구랑 전화 그러지 마세요. Be alert. 항상 누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범인들이 누가 easy target, 누구를 attack할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pay attention 하고 있는 사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면 쇼핑하고 grocery 넣을 때 쇼핑 카트에 뭐 퍼스를 놨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될 수 있으면 they don't want to 특별히 뭐 사람 assault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싸우게 되면은 attack 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런 situation 있으면 그냥 퍼스를 let them have it. 예? It's not worth it. 예? 그리고 imitation purse 가지고 다니세요. 50불짜리 구찌. I don't know. 하여튼간에 뭐 매일마다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I like to see less. 예? 그래서 너무나 겁주고 싶고 그런 건 아닌데 알고 있으시라고요. 그리고 많은 범인들이 젊은 애들이고 지금은 older citizen들을 특별히 attack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차 안에 뭐 valuable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리고 느낌에 좀 이상하다. 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좀 느낌에 이상하다 그러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짐승들은 겁나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we rationalize. 설마.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이상하면 우리 같이 나가자. 기다렸다.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스토리 플랜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에스코트 해줄 수 있냐. 안전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에 이상하면 그걸 믿으세요. Okay? There's a reason.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총 대거나 그러면 let them have the car. 싸우지 마세요. It's not worth it. Okay? 걔네들도 겁나서 쏠 수 있고 they're doing it for excitement. It's thrilling to steal a car. 그다음에 다른 crime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운전하다가 다른 차 또 훔치고 하루 저녁에 2, 3, 4car 훔칠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오케이. 그리고 home. 집을 더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드나. 제가 얘기한 대로 집 범인들이 들어온 게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페드웨이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라이팅 제가 얘기했고 창문 같은 것도 나무떼기 같은 거 넣어놓고 열기 힘들게 창문을 깨트리게 만들고 왜냐면 될 수 있으면 소리 안 나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트려야지 들어올 수 있게만 만들고 제가 얘기한 대로 alarm system 있으면 좋고 video surveillance 있으면 좋고 그리고 개가 없어도 펜스가 있으면 beware of dog, Lowe's, 뭐 Home Depot 가면 그런 사인 팔아요. 개가 없어도 그냥 펜스에다 붙여놔요. 그 게이트에다가 beware of dog. 왜냐하면 많은 범인들이 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back of the fence 하나 붙여도 되고 그리고 신발 같은 거 문 앞에다 놓지 마세요. 동양 사람이 산다는 티를 내지 마세요. Okay?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데 뭐 여자가 혼자 산다 그래도 don't show that only a woman lives there. 항상 그런 쪽으로 그리고 뭐 나무 같은 거 뭐 부시 같은 거 있으면 완전히 많이 잘라가지고 문 같은 게 잘 보이고 라이팅이 확실하게 브라이튼가 안 나갔나 그리고 뭐 베케이션 가거나 그러면 특별히 집에 없을 때 집 안에 그 타이머 같은 거 사가지고 로즈 같은 거 있으면 굉장히 simple 타이머 같은 게 있어요. 전기 꽂아가지고 전기 꽂는 거. 그거를 몇 번 켰다 껐다 저녁 타임에 밥 먹을 때 뭐 켜놓고 베케이션 갔을 때 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항상 컴컴하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디 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범인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느 집 burglarize 할까 하는데 이 집 진짜 없는 것 같다. 신문도 파일됐고 그러면 확실하게 범인도 사람들이 confront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더 확실하게 안전하고 그리고 뭐 동네 사람이 이상한 차가 베케이션 간다 차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 안 하거든요. 특별히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면 I don't want to call 911 그럴 수 있는데 911 전화해서 우리가 다 we can't be everywhere. 그러니까 사실로는 많은 범인들 잡을 때 그 purse snatching 13살, 14살 범인 잡은 애들도 gas station clerk이 남자애를 보고 머리가 좀 이랬거든요. 그거를 보고 쟤구나. 그 911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잡게 된 거예요. Otherwise 우리가 다 we can't be everywhere.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해서 아무것도 아니면 무슨 패밀리가 와서 visit 하는 거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만 이상한 뭐 suspicious 그런 게 있으면 꼭 911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총 쪽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 미국 워싱턴 법이요. 총 안에 집에 있으면 잠궈놔야 돼요. You can't just leave it out. 법이 바뀌어서 만약에 무슨 총 사건이 나든지 아니면 뭐 누가 집에 visiting 하러 왔는데 총 사건이 났다. 총을 안 잠궈놨다. 그러면 you can be arrested. 그리고 다친 사람 패밀리가 불명예 수하겠죠. 법 위반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총 있으면 잠궈놓고 그러니까 simple rule. 총을 잠궈놓던지 아니면 끼고 있던지 둘 중에 딱 that's basic rule.
우리 경찰서에서도 그래요. 경찰들이 그냥 총 아무데나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범인도 지나갈 수 있고 무슨 난 경찰 사람들 경찰서 city employee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 area가 있으니까 뭐 소총이 있던지 그러면 총을 그냥 아무데나 못 놔요. You gotta either lock it up or be holding on to it or it's on your person. 그게 그냥 basic safety rule. 그리고 총에 대해서 많이 모르면 총 없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겁을 많이 줬을 건데 제가 설명을 할게. 사실은 많은 situation이 70% 정도 스태티스틱을 다 보면 over time 변하지가 않아요. 패밀리 멤버들이 실수로 총 가지고 놀다가 쏠 수 있고 그저께 17살짜리가 총 가지고 놀다가 he shot himself. 근데 훔친 차였어요. 훔친 총이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패밀리 멤버들이 자살하고 그러다가 domestic violence가 또 있어요. 잘 지내다가 진짜 막 열나서 싸울 때는 어느 사람들은 총도 빼고 그런 사건이 있다가 또 후회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they would never go out and hurt anyone else but they'll shoot their spouse. 그죠? or wife가 남편을 총으로 쏘든지 그러니까 어느 케이스들은 총 없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고 근데 총을 만약에 집에 있을 거면 미국에 사니까 저가 총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I have access to gun at night. 그죠? 근데 총을 가질 거면 트레이닝을 확실하게 받으세요. You gotta know how the tool works. 그죠? 차 운전을 못 하는데 그냥 차 주고 운전하면 what's gonna happen? You're gonna crash, right? 총도 비슷해요. 총을 어떻게 총알이 들었나 안 들었나 총 놓으라 그런 펑션을 하고 총 쏴보질 않았으면 사건이 나도 실수할 염려가 훨씬 높으니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총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총 사건으로 죽은 게 1년에 한 48,000 미국에서.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mass shooting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mass shooting 사건이 어디서 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학교 포커스했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포커스하고 그 다음에는 뭐 딴 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사건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동네다 가난 동네다 그런 거 mass shooting 사건은 또 그런 게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항상 한 600 인시던이 사건이 넘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뭐 19,000 사람들이 총 맞았고 600명이 넘게 죽고 그리고 미국 살인 사건 보면은 다른 사람 죽인 거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미국 전체 번호입니다. 저기 22년에 살짝 줄었습니다. 워싱턴은 그 케이스가 아니죠. 완전히 올라간 케이스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총 사건이 났는데 누가 그냥 한 번 두 번 총쏘 그 사건에 끝나고 서로 총싸움을 했다. 그거는 mass shooting 쪽으로 안 들어가고. 근데 뭐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계속 총 쏴서 최고 많이 사람 죽이려고 그럴 때는 that's what we call mass shooting. 그리고 네 사람이 넘게 총 맞으면은 mass shooting이라고 봅니다. 살았든지 죽었든지 네 사람이 총 맞으면. 그리고 이게 최고 어디서 사건이 날 건가 predict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미국의 또 위험한 점이 점점 젊은 나이 애들이 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팬데믹이 있었고 미국의 크라임 자꾸 올라가고 사람들이 불안할 때 계속 총을 산 거예요. 뭐 총 보통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막 총 사고 사실은 미국의 총이 사람보다 더 많아요. 미국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총 끼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저가 지금 유니폼 다 입은 게 25파운드예요. 오케이? 그래서 총 잡고도 무겁고 그러니까 사실로는 보통 사람들이 총 사가지고 그리고 항상 총 끼고 다닐 것 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다 넣어놓고 뭐 의자 옆에다 넣고 뭐 안 가지고 다녀. 뭐 펄스 안에다 넣던지. 근데 총 필요할 때는 펄스에서 뺄 수도 없어요. 사실로는 딱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총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뭐 홈브레이킹에서 애들이 이제 총 훔치던지 찾길에서 총을 사던지 총 훔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찾길에서 팔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옛날에 보면 홈런 사람도 그런 사람 총 절대로 없었어요. 지금은 홈러스 피플도 총 있고 젊은 애들이 뭐 총을 학교를 안 가져오나 뭐 총 같은 게 볼리 당하면은 뭐 아빠 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총을 가져올 수도 있죠. 17살이 총 맞은 거 그죠? 자기가 he shot himself, stolen gun. 그죠? 그러니까 점점 젊은 애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 액티브 슈팅도 젊은 애들이 인볼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학교 같은 데서 잠깐 누가 뭐 볼리 당한다 나를 픽한다 너무나 화나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또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니까 지금 미국에 조금 더 위험해져서 사실은 언제 총사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칼 사건. 미국 전체 alert,지만 그렇지만 어디서 그 사건이 날지 모르니까 Federalway는 kind of low probability.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you never know. 그죠? 뭐 뉴욕 그런 쪽 인구가 많은 쪽으로 더 사건이 높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디서 날지 모르는 거 사실은 일에서도 나고 이제는 뭐에서도 사건이 날 수 있고 총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하냐? 보통 진짜로 총 사건 나면 스태티스틱으로 보면 한 2분 정도만 살면 2분 3분만 살면 살을 염려가 굉장히 높아져. 왜냐면 이 active shooter 그런 사건들이 잠깐 사이거든요. 2 minutes, 3 minutes, 4 minutes 그리고 사건이 끝나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무슨 사건이 났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으면 그냥 run. 하지만 총사건이 어디서 났다 모르면 모르고 그냥 뛰어나가면 또 안 됩니다. 누가 사건을 만들어서 fire alarm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건이 나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할 거다. 총사건 났다. 첫째로는 get down, get low. 어디서 그 총사건 계속 총소리가 나는데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run. Don't stay. 테이블 밑에 숨지 말고 그래. 도망가는 방법이 있으면 run and keep running.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Don't call mom, dad, brother, sister. Hey, just run, survive. They can't help you. 그죠? 총사건 나면 police are on their way. 얼마나 빨리 올지 몰라도 they're on their way. 그러니까 그 잠깐 몇 분 살면은 you're probably gonna live. 그죠? 그리고 범인 생각으로는 I want to kill as many people as possible. 최고 빨리. 그러니까 잘 숨어 있어도 범인이 빨리빨리 움직일 거야. they're 방마다 search 안 해요. 그죠? 빨리빨리 움직일 거야. 왜냐면 he knows too. 경찰이 오는 줄 아니까 he wants to kill as many as possible. 그러니까 첫째는 run 할 수 있으면 run하고 don't run to your death. 그렇지만 잘 계산하면서 run. 그때 think 100% about survival. Don't call anyone. Don't even call 911. Just get out of danger. 완전히 안전하다. Then you can call 911. 그렇지만 전화가 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Okay? 그렇지만 you can call 911. Okay? 그렇지만 don't call family members. Live first. 안전하다 그러면 then you can let your family know. But you got to live that encounter. 그래서 run, hide, 도망가세요. 첫째로는 도망가서 살고, okay? 그 둘째로는 숨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이 모일수록 사실은 액티브 슈트는 더 위험하니까 숨어도 어디 특별하게 몸이 조금해서 캠릿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get in there.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 생각으로는 not going to spend a lot of time in one place. 그러니까 hide 그리고 문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있으면 의자를 스택하더니 무조건 들어오기 힘들게 락 있으면 잠그고 끈으로 묶고 무조건 들어오기 힘들게. 왜냐하면 거기서 again 총으로 문을 쏘고 그래도 문이 안 열리면 he's gonna move on.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게 99.9가 남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he's gonna move on.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잠그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였다 그러면 첫째로는 I'm armed, right? So a little better chance.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 돼요. 문 같은 거 다 secure하고 everything. 마지막으로는 어느 사람들은 sacrifice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범인이 들어오면 이제 방맹이 같은 거 만들고, 그죠? fire extinguisher도 준비하고 칼 있으면 칼도 있고 whatever it takes, post 같은 걸 하고 범인이 들어오면 내가 점프할 거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죽어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죽어도 다 살을 수 있잖아요, 그죠? Then we'll have a hero memorial service for you. 그죠? I'm okay with that. Okay?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때가 그죠? 몇 사람은 진짜 brave 사람들이 decide 해서 근데 괜히 혼자다 그래도 그냥 you're gonna die anyways. So fight. 그죠? Maybe you'll get lucky. 그죠? 그러니까 that's basically. 그리고 경찰들이 오면 첫째는 경찰들 훈련 받는 게 우리가 어떻게 경찰들 훈련시키냐면 무조건 총 쏘는 사람을 가서 encounter 해서 stop을 해야 돼요. 그죠? We gotta kill, stop the shooter. 그러니까 누가 다쳤거나 해도 경찰들이 도와달라고 그래도 경찰들은 어디서 총 있는 사람이 있냐. Their mission, 총 쏘는 사람을 가서 먼저 죽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최고 많이 라이브를 세이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이 와도 도와준다고 생각 못 해요. 그렇게 안 할 수 있고
뭐냐면 소방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까지는 소방서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그냥 프로토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총 쏘는 사람들을 스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업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 SWAT 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it's a big incident,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근데 최고 위험한 거는 you don't want a friendly fire. 실수로 그러니까 송 같은 거를 만약에 빌딩 나오거나 그러면 완전히 들고 그러면 경찰들도 그 잠깐 스플릿 세컨에 좋은 사람이나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군인들 전쟁하다가 탁 누가 오는데 저기 에너미인 줄 알고 쏠 수 있잖아요. 쏘고 나면은 you know, fellow military soldier 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들도 그런 일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을 들고 okay? 안전하게 손을 I want to see the hand. 한국에서는 손을 확 빼면은 칼 있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손 확 하면 총이라고 생각해요. Okay? 그래서 그 culture이 틀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야, 그 사람 TV 리모트밖에 없었는데 왜 쏴 죽였지 경찰이? 그 사람 지갑밖에 아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찰들이 그런 이 미국 culture는 그죠? 누가 손을 확 하고 그러면 총겁이 나니까. 그리고 제가 이 범죄 쪽으로 포커스해서 얘기했는데 사실로는 그래도 법 지키고 잘 살고 뭐 마약 안 팔고 크리미널 액티비티 하면 사실로 statistically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을 염려가 그래도 최고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게 to anybody. 그러니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도 statistically 보면은 매일마다 차 사고 나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고 저기 statistic을 보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법을 항상 따라서 저기 seatbelt 항상 매고 항상 defensive driver 하고 속도를 안 내고 그리고 미국 전체 보면은 교통사고로 하루에 107사람이 죽고 워싱턴주는 2사람이 죽고 워싱턴 살인사건이 394. 근데 사실은 390 그 사람들이 살인사건을 죽는 거 보면 거진다 보면은 이렇게 뭐 innocent person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마약 사고 팔고 마약 쪽으로 총사건 나서 죽는 게 많고 한 20% 25%는 domestic violence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보면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누가 personal 그냥 줘버리고 just let them have it. 그리고 교통사고로 그래도 교통사고는 부자 가난하다 뭐 흰 사람이다 파란 사람이다 뭐 it doesn't matter. 돈 많고 없건 교통사고는 아무나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친구들 있으면 피하세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죽고 산 그런 사건 보면은 벌써 나쁜 사람들이랑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술집 1, 2 o'clock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 술 마시다 거기서 이제 주먹질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bar 같은 데 사람들 총 가지고 들어가요. So they have guns. So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 친구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고 느낌 이상하다 하면 get out of there. 그리고 bar 같은 데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저녁에 운전 늦게 뭐 새벽 1시 2시에 일할 필요 없으면 일 빼놓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때 교통사고로 DUI 술 마시고 마약 쓴 사람들이 사고 날면 더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많이 있고 다니는데 그런 데 다니면 더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저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끝내고 question 있으면 지금 question and answer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죠? 좀 네, 오케이.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네. 여기 어버이 저는 안승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경찰관들이 얼마나 일을 하기가 힘든지 절실히 느끼는데요. 제 개인 생각에 어느 시마다 그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경찰관이 엄청 모자라는 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좀 늘리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하였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또 법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 이런 범죄 이런 걸 그쪽을 막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그쪽에 또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밀어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제가 또 듣기에는 한국 분들은 많이 투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서 투표하려면 이거 등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등록하는 그 폼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은 했더라도 또 다른 사람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등록하실 분 있으면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 question.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그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그로소리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를 나도 밖에서 기다려요, 승용차에. 사고 치고 나와서 도망가도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그로소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총을 갖고 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한편은 조그만 동네에서 그로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 경찰서, 조그만 경찰서 분들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좋아서 그분들이 간혹은 이렇게 막 돌아다녀 주신대요, 순찰을. 그러면 아무래도 범죄율이 떨어지니까 이 큰 도시인 페더럴웨이도 혹시 그렇게 순찰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 특히 여기 한인들이 많이 그런 소리 하셔요. 그런 분들 쪽에 좀 많이 순찰을 해 주시면 좀 그런 그 범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첫째로는 페더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저랑 커뮤니케이트 해가지고 특별히 경찰을 더 attention 줄 수 있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 we have a special operations unit, 그런 쪽으로 경찰들 5명이 그런 뭐 grocery 하는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찰서마다 틀려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나면은 이 computer aided dispatching인데 이게 prioritize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shoplifting 하는 거 보면은 다른 crime들이 생겼는데 shoplifting은 kind of low priority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그 사건이 있었나, 뭐 그 디스트릭에서 일하는 경찰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그게 금방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prioritize가 되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어디서 grocery 하고 있나 그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첫째로는 video surveillance 그런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그 시스템이 좋게 하고 identification 하게 조사하게 하고, 바깥에서 창문 같은 걸 좀 보이게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오케이 어느 grocery store, gas station 같은 데가 robbery를 할까 그러면 걔네들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리 들어와서 자주 오는 커스터머 뭐 친구가 한다, 그 시스템을 계속 볼 건데 시스템이 좋으면은 덜 당할 연료도 있고. 근데 사실로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지금 화난 상태가 킹 카운티에서 샤플팅에서 걸렸다 그러면 그걸로 감옥살이 간다? It's not going to happen. 차 훔쳐도 it's not. 그래서 지금 accountability가 그쪽으로 굉장히 lacking이고요. punishment도 없고, 그래서 이 problem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행된 거는 젊은 애들이 5명, 6명이 들어와요. 거진 다 총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범인, 2민 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just take whatever you can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총 안 가지고 들어온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그 mob mentality. 근데 만약에 grocery 하는데 총이 있다. 총이 있어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위험하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누가 칼 가지고 들어와서 강도를 한다, 총 들어왔다, 그러면 protection 할 수 있어요. 근데 grocery store shopping 해가지고 도망가는 애를 쐈다, 바깥에서 도망가는 shoplifting 하는 케이스를 쐈다 그러면 you're gonna go to jail.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위험하다, 진짜 내가 위험하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you can defend yourself.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잠깐 사이 결정을 잘했는데 누가 훔치는데 화나가지고 총을 introduce 한다, 뺐다, 그거는 you might get in trouble. 그러니까 그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게, 만약에 페조엠은 저랑 만나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하나, 다른 경찰서라도 다른 jurisdiction라도 저랑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relationship을 더 좋게 할 수 있나. 경찰들이 근데 라이팅이 좋고 카메라 시스템 좋고 그 deter 하는 게 최고 중요해요. 네. 저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그로소리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분들이 저희 회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회원들이 대부분이 총을 지금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총을 갖고 일하는 게 안전한 건지, 총을 없이 일하는 게 안전한 건지 그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권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로소리 협회에서 공청회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 법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는 워싱턴 내셔널 리테일 어소시에이션이랑 같이 지금 협력하에 공권력을 바꾸기 위해서 의회에도 지금 모든 탄원서를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가 다 알아듣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대중 총 있다고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로스를 하면은 첫째로는 어느 범인들이 총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쪽에서 더 겁나서 쏠 수도 있고, 그죠? 최고 안전하다고 보면은 그냥 총이 없고 훔쳐가는 거를 그냥 돈 조금 있어가지고 레지스트리 그냥 주고 사건 없이 지나가는 게 그게 최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케이스들은 그렇게 해도 총으로 쏠 수도 있고 칼로 어택할 수도 있고, 그죠? 칼 있으면 어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총 있을 때가 또 안전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100% 얘기 못하는 거는 총을 있을 거면 뭐 레지스트리 밑에다 넣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안전한 게 아닌 게 누가 총을 벌써 빼놨으면은 액션이 리액션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하려고 할 때 범인이 총을 리치한다 그러면 그때 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총을 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총이 있어도 범인이 등어리를 돌아서서 할 때 그때 빼서 등어리를 쐈다. 총 가지고 됐으면 you're fine.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게 진짜로 총을 낄 거면 몸에다 껴야 돼요. 몸에다 숨기더니. 왜냐면 이쪽으로 움직이면 you can't get to the gun. 그죠? grocery store 나와라. 뒤로 가라. 그러면 now you don't have your gun. 그러니까 총이 있어도 총을 숨기고 몸에다 끼는 게 총을 끼고 있을 거면 그게 최고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이 100%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총을 잘 쏘나 안 쏘나 그것도 있고 범인이 몇 명 되나 그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안전하려면 총이 없고 프랜차이즈 그런 데는 클럭들이 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데가 사실은 범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걔네 they know they don't have a gun. 그래서 거기 robbery 잠깐 마약 쓰는 애들이 35불 훔쳐도 they're good. 뭐 500불 훔치면 that's a jackpot.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총 없애는 게 좋은데 총 잘 쏘고 그러면 또 저 생각으로는 총 가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총 끼고 다니니까요. 네.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는 2000년도부터 빅팀 애드보케이트를 해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로소리 협회 문제가 많은데 10년 전에 시티 오브 레이크우드 폴리스하고 피어스 카운티하고 해서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로소리 협회에다 기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 질문은요. 아까 2021년도에 거버너가 발표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자동차를 도둑 맞았을 때 경찰이 쫓아가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빅톤들을 애드보케이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게 거버너가 발표를 했다고만 폴리스들한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과업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경찰들이 그거를 동의 안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빅팀들도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쫓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그 법을 갖다가 이니시에이트 하려는 그룹이 있다면 또는 리서치하는 그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어떻게 같이 애드보케이트에서 그 법을 완화시킬 수 있던가 해서 어느 게 더 프로 앤 콘으로 보고 우리가 그걸 움직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Lakewood, Pierce County District 그 state lawmaker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컨택해서 이 pursuit law 법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 시의원들
네. city들 다 거진다. They want to change it. 뭐냐면 이 crime 자체가 Federal, Kent, 뭐 Auburn, 네. Lakewood 다 지금 지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city 자체에서는 법을 좀 바꿔달라. 작년에도 그랬고 요판에 또 그럴 거고 서장 그룹 저 association이 또 부탁할 거고 그게 와스펙 association이 it's coming up again. 그러니까 요판에 지금 굉장히 심해졌으니까 좀 법이 더 바뀔 수 있나? 그거는 확실하게 그 다시 그 디베이트가 다시 올 겁니다. 그건 100% guarantee.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그 district lawmaker, state lawmaker 가서 하고 그렇게 law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도 victim들이 많은 사람들은 차 훔쳐가도 내가 10,000불 손해 나거나 15,000불 손해, 뭐 20,000불 손해 또 차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많은 페드럴 사람들 that's the difference. They don't have $10,000 fight to go buy another car. 지금 every day 차 뭐 4개 5개 범인들이 훔쳐가거든요. That's a lot. 그리고 사실로 grocery 하고 그러는 거 제가 대답 못 해주는 게 사실로 지금 많이 위험해졌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robbery가 18%가 올랐어요. 1년에 제가 스택 보여준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범인들이 잘못하면 감옥살이 보낼 거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워싱턴에서는 감옥살이 안 보내고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기에 범인 그 크라임이 많이 줄었잖아요. 범죄가요. 그때 어떻게 그걸 해결했죠? 나쁜 사람들을 감옥살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옥살이를 안 보내고 더 풀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솔루션이 없습니다. 간단한 솔루션은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이면 잠궈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 한 네, 앤디 황 경찰국장님의 열정적인 강연에 이어 다음은 김현석 영사가 나와 대형 재난 재해, 지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애틀 초사관 행위안전 담당 김현석 형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이 많고 이럴 줄 알면 1시간 반을 잡는 게 아니고 한 3시간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 제가 이렇게 뭐 시간을 더 많이 잡아야 될 만큼 훨씬 질문도 많고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제가 아까 그로서리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 아까 전에 앤디 황 국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화가 많이 나 있다. 제가 화가 많이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 사건 사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해동포 분들이 제가 몸으로 가장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 주 무대가 되는 게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업장이거든요. 사업장에 하신 분들이 정말 올해만 해도 많은 사고를 당하셨고 총기로 해서 강력 범죄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랑요. 그로서리 협회가 주최하고 총영사관이 함께하는 사업 비즈니스 사업장 맞춤형 안전 간담회를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로서리 협회 분들한테 질의 같은 거 좀 받고 그로서리 협회에서 주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비즈니스 할 때는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때 조금 더 많은 질문들도 받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하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 대피가 불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숨어 입구를 봉쇄. 어떡해.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함께 싸우는 것이 최선. 그래서 이제 아까 앤디 황 국장께서 매시브 슈팅이나 이런 액티브 슈팅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런 하이드 파이트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건 사고나 이런 그 강력범죄에 있어서는요,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앤디 영국장께서는 런, 하이드, 파이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설프게 알고 총기 딱 나는데 앤디 영국장이 싸우라 그랬어. 총기 든 사람한테 맨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런,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고 숨을 수 있으면 숨고, 그게 안 되면 다 모여서 싸우란 얘기지 처음부터 달려가서 싸우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절차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에 얘기할 얘기도 사실은 그 앤디 영국장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동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It seemed like any other morning, but on February 28, 2001, at 10:54 a.m., a tremor began to shake Seattle. Ladies and gentlemen, Fortunately, when it was over, there was just one death indirectly attributed to the quake. Only a few were seriously injured. The city itself escaped major destruction. 보셨죠? 이게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 계시죠?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 2001년 발생한 지진이고요. 2001년 발생했고 강도가 6.8. 얼마나 걸렸을까? 이게 몇 초 동안 나신지 좀 추측해 오십니까? 40초 왔습니다. 40초 왔고요. 그게 요번에 난 이 지진이 강도가 6.8이었는데요. 캐나다랑 몬태나, 오레곤까지 느낄 수가 있었고 수십억 달러 피해가 났고 200여 명이 다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요, 앤디 영국장께서는 이제 사건 사고 관련됐지만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지진, 우리가 이제 강력 그 사건 범죄는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형 재난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허리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화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지진을 갖다 말씀을 드리냐? 3년 전쯤에 피마 연방재난청에서요, 그 서북미에 있는 영사단을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주제가 지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애틀 다운타운에 지진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강도 8 이상의 지진이 날 확률이 85%, 50년 이내에 8.8 이상의 지진이 날 확률이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날 확률이 85%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지질학자 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력 사건 사고나 이런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고 나는 것들도 당연히 무섭겠지만 안전불감증이에요. 안전불감증. 내 가족한테는 총기 사건이 나지 않겠지. 여기는 지진 절대 나지 않을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일 당장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5% 이상 날 50년 이내에 징도 8 이상의 지진이 날 확률이 85%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다 알지만 보고 나서 저거 했는데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제가 그 지진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지진들이 샌프란시스코, 왜냐면 여기가 불의 골이거든요. 불의 골인데 여기가 더 위험한 거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지진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2000년 지진이 났을 때 뭐 스타벅스 건물이 있는데도 금이 가고 많은 건물들이 데미지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보면은 제가 그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아까 6.8 정도 되면은요, 어느 정도냐, 스트롱이죠. 발생 지역 주변에 건물들이 파괴되는 거. 그 정도가 6.8이에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한 진도 8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백 킬로미터의 다수의 건물들이 파괴되는 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자연재해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평소에 지진 대비책 7단계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소에 집안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울과 그림 같은 거는 액자 전용 잠금 후크 있잖아요. 그냥 걸어놓지 마시고 떨어지지 않게 후크로 해놓으시고, 가구는 L자형 버튼목에 벽에 고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피 계획을 수립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난 발생하면, 이전 대형 지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카톡 안 됩니다. 전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계획을 수립해 놔야 돼요. 가족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은 지진이 났을 경우엔 어디서 만난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진이 난 다음에 담 있는 데 이런 데 좀 위험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진이 나면 탈출 계획은 어떻게 세워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 주변을 좀 잘 보시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물품 준비, 여기는 3일에서 5일치 되어 있는데요. 연방 재난청에서는요, 저희한테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2주 동안 집에서 아무 지원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물품을 구비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기준이 있어요. 2주 정도 돼야, 저 정도 큰 지진이 나면요, 2주 정도 돼야 복구 인력이라든가 연방 정부 피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커뮤니티 안에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 커뮤니티 이웃들한테 좀 나눠줘서 이 이웃들이 같이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비상 식량 정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혹시 보험이라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 가면요, 그 태풍에 특약 들어야 돼요. 태풍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험 들잖아요. 여기 보험 하시는 뭐 에이전트들도 이건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험에 있어서 지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여기 지진 특약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지진은 특약상이에요. 보험회사 바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 볼 때도 여기는 지진 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특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교민분들 중에서도요, 플로리다에 처음 정착하셔가지고 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태풍이 왔대요. 근데 자기 가게만 망했대요. 왜냐? 거기 살던 사람들은 특약인 거 다 알고 특약을 들었는데 보험 들 때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지나갔더니 자기 가게만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약이라는 건 내가 그거를 특별히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에 보험회사에서 볼 때도 워싱턴 지역은 지역은 지진한테 취약하다, 지진에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요, 건물을 상시적으로 내가 나중에 고쳐야지 하지 마시고요. 여름 됐을 때 빨리빨리 고치셔서 지진 왔을 때 조금 더 피해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진 발생 시는요, 드랍, 커버, 홀드 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리를 감싸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요거 아까 요거는 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런, 하이드, 파이트를 헷갈리시면 또 그 사건 났을 때 뛰시는 또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다음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는요, 건물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그 안전해진 후 비상 대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행안부에서는요, 이렇게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 대피요령은 튼튼한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일 때 40초였거든요. 40초에 그렇게 된 건데,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으로 머리를 가리셔야 됩니다. 머리를 가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흔들리기 전 작은 흔들리기 있을 때는 사용 중인 가스레인지나 난로, 화재 발생한 위험이 있는 것들을 좀 차단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우리는 이웃집에는 다 소화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 나서 이제 소화기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큰 진동이 멈춘 후에 좀 행동하시는 게 좋고, 지진이 있는 중에는 어떻게든 어떤 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고 집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외에 있을 때 대피요령은 땅이 크게 흔들려 서 있기 어려우면 무엇보다 잡거나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기둥이나 가로수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언뜻 보기는 튼튼해 보지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공터,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안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로 좀 대피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을 대피하시고 가방이나 손등,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찰과상이나 다리, 뼈 부러지면요 붙일 수 있지만 머리에 뇌에 브레인 데미지가 가서,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건 사고를 처리하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뇌에 멍이 들었대요. 그럼 우리는 몸에 멍이 드는 거는 회복이 돼요. 뇌에 멍이 든 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인께서는 뭐 장기이신하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머리를 다쳐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핵심이니까 그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에 있으실 때는 뒤 오른쪽에 정차하시고 라디오 정보에 따라서 이런 큰 일이 당하면 그 라디오에서 정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프리웨이 가다 보면 크래피 하는 것 같이 그 라디오를 잘 듣고서는 그거에 따라주시면 되고, 경찰관이 있을 때는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피마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2주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벙커가 있어요. 동네마다 벙커가 있는데 한 수천 명, 2,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큰 게 났을 경우에는요, 그 벙커에서 지낼 수 있는, 몇 달 동안 지낼 수 있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려달라. 그랬더니 피마에서 이러더라고요. 알려주면 다 온다. 사고 나자마자. 그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2주쯤 지났을, 일주일이나 2주쯤 지났을 때 집에 라디오를 갖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 그 아마존 같은 데 보면요, 건전지를 라디오도 있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돌리는 라디오 팔아요. 왜 팔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건전지가 없었을 때 이거라도 해서 재난에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리면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돼서 그 동네마다 어디로 가라고 라디오로 안내가 나온대요. 그럼 그 방송을 듣고 그 벙커로 이동하시면 된대요. 왜냐하면 미리 벙커의 위치를 알려주는 순간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고 그 벙커로 다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외교단이 알려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린 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모르시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앤디 한국장님으로 설명하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아신 분들이 있지만 다시 리마인드하고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한번 다시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플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요 강의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녹화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셔도 보셔도 좋고, 제가 보고 싶으셔도 보셔도 좋고, 앤디 한국장을 보고 싶으셔도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건 지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요거 관련해서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강의였습니다. 혹시 뭐 이거 사건 사고, 제가 그러면 아까 전에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킹카운티에서 약물 중독, 그리고 노숙자, 그리고 정신지체 그분들하고 일하고 있는 레지나 채라고 합니다. 제가 저는 저기 북쪽에 사는데, 이쪽에 온 이유는 지금 그 시애틀은, 특별히 제가 페더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애틀 킹카운티, 시애틀 지역에는 굉장히 약물 중독이 돼서 심하게 그냥 시애틀 다운타운이 거의 뭐 폐쇄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중 많은 약물 중독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에 너무나 쉽게 구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혹시 지나가다 보면 왜 몸이 막 좀비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헤매고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근데 예전에는 뭐 코케인이라든지 아니면 헤로인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우리 진통제 등을 먹어서 이제 약물 중독된 분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펜타놀이라는 그런 그 화학성 약물을, 그 약물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게 전부 화학약품입니다. 너무나 재료가 싸고요. 재료가 싸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물론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의 멕시코에서, 아니 중국에서 만들어서 멕시코 국경선을 통해서 우리 미국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펜타놀이 주로 파우더로 돼 있어요. 파우더인데 그게 약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알약으로도 되고, 그거 이제 펜타놀 자체가 알약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뭐 또 다양하게 과자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판매하기도 해요. 너무나 쉽게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스트립으로 나오는데요. 스트립이란 뭐냐면은 입안에 넣고 빨기만 하면 한 3분이면요 이게 중독이 돼요. 그리고 한번 중독이 되면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어렵고 좀 살기가 힘들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유혹에 빠져요. 근데 물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가 그 어르신들이라 이걸 뭐 우리가 알아서 뭐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아니면 주위에서 우리 손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펜타놀을 사용하는 게 무슨 약물인지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앤디 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기 사고로 하루에 107명 정도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약물 중독으로 하루에 150명이 죽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러면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포스터 몇 개 하고 그 펜타놀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그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물론 영어로 해왔는데 간단하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위에 펜타놀이 중독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5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고 그 말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그분들을 보게 되면 쓰러진 사람 보면 나하고 관계 없으면은 뭐 우리 보통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제 내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첫째 무조건 911은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요. 그 펜타놀에 중독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락신이라는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늘 갖고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 코에다가 이걸 스프레이 뿌려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분들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이 락신은 저희가 킹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저기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시리오브 CR을 킹카운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리 쪽에서 있는 분들은 시리오브 CR에서 계신 분들은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옆에 쓰러졌을 때 그 사람 주위에 잠깐 지켜보면서 촉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초킹해서 죽지 않냐고 살펴보시고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른 나이로는 알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옆에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는 이머전시 어시스턴트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펜타놀이라는 약이 굉장히 싸고 너무 쉽게 구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로 나오고 또 사탕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쉽게 구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한 이런 락신 같은 게 필요하시면 우리 영상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건 사고를 하다 보면 언론에 나지 않는 이제 사건 사고 많이 나는데 약물 때문에 되게 많이 생겨요.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렇게 펜타놀에 중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게 사실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가 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즘에는 과자에 넣어서 나눠주고요, 음료수에다 넣어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런 상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애들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 뭐 워싱턴 주에서 고등학생이 저 약물을 이렇게 스프레이를 학교에 항시 배치하라고 지금 돼서 다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저희가 다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우리 사회에 들어가 있고 이 대상이 아까 앙전불감증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로 대상이 어떻게든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한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이 법에 따라서 경찰이 집행할 수 있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다음 순서가 이제 미국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도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김은주 형사가 나와 가지고 그거 내년에 있을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총영사관 선거 담당 영사 김은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에 계신 저희 재외국민께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두 종류가 실시되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선거이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47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지역구가 없는데 선거에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권자는 이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셔야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바빠서 조금 빨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천천히 좀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우선 참여하시려면 선거는 내년에 재외선거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 동안 실시하지만 미리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신고 신청 기간이 곧 다가오는데요. 이번 달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91일 기간 동안에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선 신고 신청을 하시려면 그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번호가 꼭 있으셔야지만 신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영사관으로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통해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그 신고 신청 기간이 되면 그 한인교회나 한인마트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저희 공간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꼭 신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투표 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 기간 중 6일 이내에 실시가 됩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신분증 꼭 가지고 오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선거인 분들도 투표를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같이 가지고 오셔야지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외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선거운동을 이제 국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아까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 가지신 저희 대중보분들께서는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 18세 미만인 사람도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워싱턴주에 있는 한인 단체, 한인 단체 명의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의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안 되시고요. 언론사 배너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그 저희 국적이신 분들은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입국 금지 같은 이제 불이익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 신청을 하셔야지만 내년에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선거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이 없으시다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요. 주변에 선거권 있으신 분들한테 꼭 신고 신청하셔서 내년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도 조금 관심이 덜하세요. 투표율도 낮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저희 동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해주셔야지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을 위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주요 한인 동포 여러분들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앤디 황 경찰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애틀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관할치 내 재외동포분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재외동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특별히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에서 주최하고 시애틀 영사관에서 함께하는 사업장 맞춤형 안전 세미나가 주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로써 2023년 재외동포를 위한 안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